안녕하세요. 뽀양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별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코로나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별일이 있네요, 진짜. 네. 끝도 없어요, 어떡해. 그러니까요. 자, 네. 델타 변이보다 더 위험할 거로 지금 약간 예상이 되고 있는 누 변이 이름이 바뀌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굉장히 지금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내내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얼마만큼 힘든 건지. 일단은 변이는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중에 사라졌던 변이도 있고 계속 우세종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델타 변이도 같은 있어요. 애들. 예. 네. 처음에 우한께 처음에 그랬었죠. 세상에 등장해서 막 했다가 그 다음 등장한 게 네. 그 D614G인데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거는 명명이 지금 그리스어 체계로 뭔지는 모르겠네요. 확인해 드릴게요. 네네네. 우리 이태원발, 막 영국발 막 했었잖아요. 그게 2차 대유행을 했었고 3차 대유행 작년에 12월에 우리 막 위기였었죠. 사망자들 많고 네. 노인 요양병원들 코호트 격리하면서 그 안에 갇혀서 그냥 사망하셨던 분들, 종사자분들도 감염돼서 사망하신 사례. 실은 지금 1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정말 그랬었네요. 정말 끔찍했어요. 고비가 계속 끊임없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네. 델타라는 게 와서 4차 대유행을 또 만들었죠. 그런데 어떤 건 사라지고 어떤 건 유행하느냐? 네. 요건 딱 하나에 결정됩니다. 네. 뭔지 아세요? 네. 다리 길이? 아, 다리 길이 맞아요. 다리가 긴 황당한 사람이 애들이 오래 가는구나. 다리 긴 사람 애들이 물론 바이러스의 다리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으로 비교하면 다리 긴 사람이 약간 더 빨라요. 저는 그래서 친구들하고 똑같은 보폭으로 걸어도 빨라요. 근데 그건 아닌 게 제가 다리가 길잖아요. 저는 이제 진짜 길잖아요. 아, 근데 누구요? 저 학교 다닐 때 네. 달리기 시합하면 맨날 꼴등을 하는 거예요. 짧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야, 너 다리 길이가 아깝다. 너 왜 이렇게 느리니?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유일 아나운서는 다리가 길게 보이게 이렇게 옷을 잘 입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다 길어 보이게요. 그런 장점이 많이 있어요. 부러워하시네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빨리 델타 변이 같은 얘기 해주세요. 딱 하나. 네. 이 애의 빠르게 결정됩니다. 치명률 이런 거랑 결정되는 게 아니라 치명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빠르게. 빠르게 확산되는 오로지 거. 빠르기만이 얘가 아. 이렇게 도태되느냐 아니면 우세종으로 자리매김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우한보다 D614G가 네. 빨랐고 D614G보다 알파가 빨랐고요. 알파보다 델타가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가 지금 나머지를 물리친 거고요.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 중간에 뭐 베타 이런 네. 것들. 베타는 진짜로 위험했어요. 왜냐면 베타는 자체가 치명률이 높고 치명 높았는데. 얘는 현존 백신에 가장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얘가 다행히 다리가 짧아요. 느려. 그러니까 감염이 잘 안 돼서 전파력이 그냥 떨어졌군요. 국소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말았죠. 우리나라에서는 어. 별로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근데 델타가 워낙 빨라서 네. 델타는 심지어는 내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4일서부터 얘가 막 다른 사람을 전파시키기 시작해요. 맞아. 그러니까 델타가 등장하고 나서 엉망이 된 거거든요. 역학조사, 기존의 역학조사 이런 것들이 사실 해봤자 의미가 없어진 허점들이 거예요. 구멍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델타가 변이가 나타났는데 뭐 역학조사 역량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화나요. 왜냐하면 전쟁이 아닐 때는 사소한 실수가 할 수 있어요. 학자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의 그런 사소한 실수는 생명을 앗아가는 일과 그대로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열내는 게 제발 일부 교수님들이긴 하지만 제발 업데이트하지 않고 막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달라. 지금 델타 변이 못 잡는데 워낙 빨라서 못 잡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 애는 그러니까 진단과 조사 치료 방법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근데 델타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다른 변이는 계속 나타날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로 끝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왔어요. 네. 얘가 워낙 빠르니까 설마 더 빠른 게 나오겠어? 그런데 더 빠른 게 너무 일찍 나온 거예요. 그래요? 진짜 더 빠르요? 물론 아직까지 더 빠르다고 컨펌할 수는 없지만
정황이 그래요. 델타가 나왔던 것과 똑같이 아. 오히려 더 무섭게 등장하고 있어요. 네. 제가 SBS 8시 뉴스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을 거예요. 그때 네. 제가 출연을 했는데 원래는 제가 그때 과학기자협회 연말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조금 몰두하느라고 원래 아이템은 안 하려고 했는데 팔뉴스를 네. 그날따라 이 팔뉴스 아이템 발제량이 적어서 할 수 없이 돌아와서 아 선배님 땜빵이십니까? 네, 땜빵을 했어요. 제가 진짜 잘하는 게 땜빵 잘해요. 아 근데 네. 중요한 얘기를 할 네. 부분이 있었네요. 네, 근데 거기서 보시면 네. 그 뉴스의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텐데 얘네가 델타와- 베타가 델타를 확 눌렀는데 네. 남아공에서 알파가 그걸 확 누르고 있어요. 보면 얘 그냥 장난 아닌데 그래요. 오미크론이 확 누르고 있다고요? 네. 네. 그때는 누였고 지금은 오미크론이고. 오미크론으로 바뀌었죠.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세계보건기구가 되게 빨리 예를 들면 남아공이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한 게 남아공 시간으로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근데 세계보건기구가 그것을 우려 변이로 지정한 게 스위스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그럼 왜 그걸 통합해서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느냐? 통합을 못했어요. 거기까지 시간이 안 돼. 그냥 남아공 대충 시간 4, 그냥, 5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예, 뭐 대충 일주일 그게 중요하냐? 일주일 걸렸다고 칩시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네. 대단히 빠르게 우려 변이로 한 거죠. 자, 그러면 그때는 누변이었다가 세계보건기구가 오미크론이라고 네, 바꿨어요. 다시 이건 뭐냐면 누는 이제 그리스 문자에 A, B, C, D 이런 것처럼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건데 헷갈리나 감마까지밖에 벌써부터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누가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누변이라고 순서가 했는데 이제 누가 나올 때가 됐는데. 네, 근데 세계보건기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는 해피 뉴 이어 할 때 누와 헷갈린다. N이 W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어렸을 때 뉴욕 있잖아요. 우유 할 때 뉴욕으로만 읽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누욕으로 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뉴욕. 예, 뭐 그렇게 해요. 그렇죠. 예. 그게 더 본토 발음에 가까운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아니 유는 그냥 EW 있으면 유를 읽읍시다. 그걸 뭘 누를 읽어. 아 근데 우리 헷갈리게. 학교 다닐 때 왜 영어 배울 때 What is your name인데 네. What is your name 이렇게 그렇죠. 배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웨어가 보니까 뭐야? 와시더라고. 팟이 아니라 뭐 와시더라고. where are you living 하면 웨어가 뭐야? 못 입는 웨어야? 뭐야? 회어지. WH는 회지. 회. 회어. Are you living이지. Where are you living이라니.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연말 연시 오케이. 맞춰서 누가 해피 너무 뉴 겹칠 것 이어의 같아서. 뉴와 헷갈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이 이제 C예요. XI. XI인데 XI가 중국의 리더, 차이니스 리더의 성과 겹친다 해서 그래서 그 다음인 오미크론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원칙을 왜 정해줬느냐고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지.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진핑 이름이랑 겹쳐서 네, 그렇죠. 시 이걸 안 쓴다. 네, 그렇죠. 이것도 뭐냐면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델타는 없을까요? 델타 항공도 있잖아요. 델타 항공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막 했잖아요. 그런 건 다 냅두고 코로나 맥주도 있어.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해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눈치를 얼마나 보느냐가 드러난 거예요.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국 눈치 코로나 본 이후 거네, 세계보건기구를 그러면? 더 이상은 저는 세계보건기구의 말은 믿지는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처음부터 근거를 굉장히 봐야 중국 되는 눈치 거죠. 많이 봤다고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지금은 뭐 나 세계보건기구 출신이야 막 이런 거를 예전에는 다 뻐기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뻐기고 다니는 것을 완전히 딱 세계보건기구가 정리해줬어요. 이제 세계보건기구 출신은 뻐길 게 아니다. 네. 정리해줬어요. 네. 참 그런 점에선 감사한데 네.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에서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오미크론을 이렇게 어떤 것과 관련해서 지금 델타 항공이 그렇게 항의했는데도 그냥 웃기지 마 그런 거 없어 예외 없어 이렇게 해놓고서 왠지 뉴도 이상해요. 뭐 뉴 그렇게 헷갈릴까요? 이거는 어떻게 의심이 되냐면 이건 음모론입니다. 그냥 그 다음 차례가 무조건 C가 될 테니까 아예 이번 바꿀 때 확 바꿔버리자라고 의심하기에 딱 좋아요. 예?
어차피 이렇게 하나하나씩 예의 없이 하다가 다음에 C 나오면 어. 근데 시진핑하고 이게 같을 테니까 아예 지금 그냥 확 이거를 넘어가 버리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어서 저는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더 이상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저의 바이블이었는데 진짜요? 저의 교과서였는데 교과서가 무너진 느낌? 그리고 너무 실망스러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근거들 어떤 그러니까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원칙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놓은 근거들은 잘 참조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물론 세계보건기구를 제가 실망한다는 것은 그전에는 100을 믿었다면 10을 실망한다는 거지 90은 믿습니다. 예. 그 정도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갑자기 오미크론이라는 이런 철자가 나온 거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놈이 또 하나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협적이긴 해요. 지금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지난 월요일에 시작이 됐다면 지금 이제 한 주 정도는 지났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상황이 어떤지 좀 정리된 게 있나요? 거기에서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남아공이 4차 대유행에서 쭉 떨어졌어요. 쭉 떨어졌다가 11월 중순 지금부터 한 3주 전부터 확진자가 급증해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검사 대비 양성률이라고 하죠. 검사 대비 양성률이 그전에는 2%였는데 지금은 9%까지 올라왔어요. 이러면 검사 건수를 늘리면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겠죠. 네. 그게 오미크론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남아공이 네. 그전에는 한 500명 내외였다면 지금 한 2,400명 내외인데 지금 유전자 설 검색을 해보면 그냥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나와요. 정확하게 퍼센트는 얘기하지 않고 많이 대부분이 늘었네요. 네. 오미크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데 아무튼 남아공 일찍 자기네의 문제점을 보고한 건 있죠. 네. 보고했는데 이게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공을 전부 다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을 전부 다 여행 차단을 시켰어요. 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네. 그 다음부터 오미크론 다음에 어떤 변이가 나타나는 걸 어느 나라가 발견했어요. 그럼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야지.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있었는데 네. 이건 실명을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한 10년 전 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중환자실에 있는 다제 내성 세균을 검사했습니다. 아무도 안 하던 것을 한 거야. 이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아산병원 했어요. 보고했어요. 당시 방역당국에. 그 누군가가 기자랑 친한 누군가에게 그걸 흘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산병원 중환자실의 환자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뺐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안 해요 이제. 해도 보고를 안 해요. 그러게요. 이건 뭐냐면 선제적으로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우리 공익을 위해서 한 거면 네. 그런 안전장치 정도는 최소한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10년 전에 우리 방역당국 뭐냐면 그거 당연히 비밀을 지켜뒀어야죠. 안 한 거 선제적으로 한 거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 병원 예를 들면 공개를 할 거면 이게 해당 병원의 알 권리 예를 들면 정말로 다 해봤더니 아산병원만 나오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모든 병원에 다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아산병원이 처음으로 해서 알게 된 거예요. 10년 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011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뭐냐면 그 남아공 이쪽에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왜 보고했니?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포비하는데 그리고 사실 애당초 남아공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원죄를 따지자면 사실 중국? 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친중국이기 때문에 전 중국 얘기 안 했고 중국이라고 얘기한 건 류일아 아나운서고요. 이것은 뽀얀거탑의 방향과 상관없는 류일아 아나운서 개인적인 의견이죠. 오늘 뭐 중간중간 심각한 얘기하다 이렇게 뭐 재밌는 얘기하니까 좀 긴장이 많아지고 좋긴 하네요, 선배님. 네. 그래서 아프리카 그래서 이제 잘한 이 부분도 일인데, 사실은 되게 네. 어렵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유럽에서 몇 건씩 나와요. 뭐 지금 유럽 아까 한 10몇 건 정도 나와요. 100건은 안 나와요. 그런데도 이미 유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이미 다 퍼졌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정말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 델타 지금 제가 요거를 기록을 지금 찾고 있는데 오늘 제가 또 오늘도 8시 뉴스를 맡았어요. 저는 출근만 하셔야 돼요? 하면 8시 뉴스 맡아요.
어떻게 하면 출근하지 말아야 되나?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아, 지금 뭐 명예퇴직도 끝났고 옵션이 없어요. 나는 그거 하고 싶어서 나이가 안 되더라고. 아직 젊다고 못 내보내준대요. 아, 그래요? 와, 정말 놀랍네요. 정말 나이가 안 되세요? 선배랑 나랑 그러니까 세대가 다른 거지 아예. 아니, 완전 다른 진짜로 세대. 와, 완전히 뭐 간당 안 된 것도 와, 아니고 겉보기나요? 굉장히 완전 큰 차이로 딴판이구나. 안 됐어요. 사람은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차이.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을 겉만 보고서 저 사람이 나랑 동년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꼭 나이를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몰랐어요, 진짜. 그것 때문인지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8시 뉴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찾고 있는데 델타도 어땠냐면 음. 첫 델타라고 확인된 게 확인된 환자가 석 달인가 전에 환자였어요. 샘플이. 그러니까 이미 첫 확진됐을 때 이미 퍼져 있었던 거죠. 이것 지금도 이 오미크론을 보는 학자들의 시각은 똑같습니다. 이미 이건 더 빠르니까 이미 다 됐다고 본 거예요. 이거 미국의 앤소니 파우치가 얘기했죠. 미국도 지금 한 명도 오미크론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it is possible, 아무튼 가능한보다 약간 probable보다 약간 possible은 좀 더 센 의미예요. 영어로는. 이건 저 어떻게 하냐면 저 영어 진짜 못하는데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예. 세계 보건기구가 발암 물질을 할 때 네네네. 확실한 뭐 가능한 있을 수 분류를 있는 했어요? 이런 분류에서 probable보다 possible이 조금 더 높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는 거지. 의료랑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단어의 뜻을 아는 거지. 네. 실제로는 저는 진짜로 모릅니다. 네. 정말 몰라요. 그거 다 알아요, 모르는 거. 뭐 이렇게 강조. 아무튼 근데 네.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네. 앤서니 파우치가 it is possible. 그다음에 이 오미크론이 미국 내에서 서큘레이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그냥 있을 거다 왔다. 뭐 엔터 이게 아니라 서큘레이팅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명도 없는데.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변이 속도가 빠른 변이가 우리 세계에 등장했던 방식이 이런 식이었고 우리는 뒤늦게야. 특히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미 퍼지고 난 다음에 발견했던 그런 과거력 때문에 역사 때문에 그렇게 미뤄 짐작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아프리카 문 닫는다고 진짜 뭐 그게 대책이겠느냐라고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안 닫을 수는 없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한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뭐 닫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다만 예를 들면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네. 세계보건기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보고를 해줬으니 문호를 닫으면 이게 되겠냐. 그냥 감시를 좀 철저하자고. 예를 들면 PCR을 더 강화하고 양측 오갈 때 그다음에 자가격리 기간 열을 충분히 지키고 이런 방법이 좀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줬으면 그리고 이런 배경을 설명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남아공항에서 온 것을 이렇게 우려로 합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이렇게 경호를 문을 닫는다면 그 다음부터 변이가 올 때 아마 보고가 안 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남아공항에 너무 문을 닫지 말고 다만 감시를 더 철저하게 하는 거기서 확진된 사람들이 자국으로 그러니까 확진되지 않은 사람 가능성이 없는 사람만 자국으로 오거나 아니면 똑같죠. 없더라도 열흘 기간 우리 처음 했던 것처럼 음성이더라도 PCR에서 음성이더라도 그 잠복기 열흘 동안 시설 격리하는 거 그런 정도로 어떻게 좀 가이드를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세계 각국이 문을 닫으니까 아프리카 대통령마저도 항의를 했고 말라위의 뭐 총리인가요?는 이 영어는 저도 잘 모르는데 포비아라는 걸 썼어요. 아프로포비아인가 그래요. 포비아는 싫다 이런 거거든요. 네. 반대가 필릭이 좋아하는 것, 네. 포비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의학적 용어라서 알아요, 제가 그냥. 그래서 아프리카를 포빅한 이런 현상을 만들어놨다는 건데 그건 분명히 그래요. 그래 보여요. 저는 아프리카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제 지인 중 어떤 사람도 아프리카 뭐 없고 친척 중에도 없고. 근데 처음에 우한 폐렴 생겼을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중국과 이렇게 단절하진 않았지만 왜 중국 사람 뭐 못 들어오게 해야지 들어오게 하느냐 막 이런 시각도 있었고 네, 그때는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인데 그거는 뭐냐 그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의학 교과서에 우리가 어떤 걸 막아요. 저쪽에서 네. 물이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잉크가 어떤 점에서 바닥에서 번지고 막 있어? 번지고 있어요. 네. 그럼 어디서 막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멀리서. 잉크가 나오는 가까운 점에서부터 막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아 그래요? 멀리서 아니야? 멀리서가 아니죠. 멀리서 이미 퍼지니까 이미 아 이제 면적이 넓어지니까. 내 면적이 아. 넓어지니까요. 원천봉쇄가 제일 적이에요. 우리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 그런 막 원천봉쇄 개념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 잉크가 나오는 중심부는 두고 바깥에서 원천봉쇄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작년에 기사 찾아보면 이거 할 필요 없이 우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거짓말쟁이였어요. 정말 그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그때는 뭐 저도 뭐냐면 이 전 세계가 이렇게 길게 끌지 몰랐죠. 한 5월 달 여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가잖아요. 아무튼 어차피 우리나라 걸릴 거긴 했지만 우리도 네. 피해가지 못할 상황이긴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사실상 지금은 의학적 착오를 넘어선 엄청난 사실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신 분들이죠. 그렇게 네. 말씀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지금 뭐 아프리카 문 닫는 건 왜 가만히 있으세요? 왜 얘기 안 해요? 그때 뭐 방송국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도 막 이렇게 했어요. 중국 하는 거 말도 안 된다. 네네. 근데 뭐냐면 그러면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네. 그렇게 따지면 예? 그 논리는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원천봉쇄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리적으로 막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이나 백신은 화학적으로 막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물리적으로 막는 거는 그러니까 직접 그냥 안 닿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고 막 이런 건 물리적으로 막는 거고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리력은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러면 왜 남아공 비행기 차단합니까? 그러다가 남아공에서 차단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상한 사람들 막 속이고 들어와서 헤엄쳐서 들어오면 어쩌려고요? 나 그 말도 진짜 어이없는데 그게 공중파 방송에서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서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심각해질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 학자도 누구나 착각할 수 있지. 그런데 지금에서 생각하면 이런 위기에서 학자의 착각, 물론 조동찬도 마찬가지예요. 조동찬의 착각 되게 큰 잘못인 거예요. 저도 물론 자유롭지 않아요. 여기서 저도 뭐 코로나19를 2년 가까이 취재했던 기자로서 제 잘못이 없느냐?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제가 착각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지옥불의 온도가 더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되게 커요. 물론 저는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는데 진짜로 저는 정치적인 의도는 없거든요. 지금도 뭐 제가 뭐 자리를 바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의 일면을 보면 정치적인 의도는 보여요. 그런 지금. 부분 있는 분들은 좀 롱텀하게 그렇죠. 보면 예. 되게 저는 그냥 이건 정말 기록해서 저는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해서 의학사의 역사에 그냥 고스란히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학사의 그런. 근데 아무튼 다시 그런 두 가지 안점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놈이 이제 빨라요. 빠른 거는 이제 점점 확인되고 있어요. 그 사이 지난주 금요일에서 토, 일, 월, 화 4일이 지났는데 네. 빠른 거는 점점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 감염 여부 나왔나요? 주변 국가들 감염 여부 나왔죠. 지금 유럽 뭐 네덜란드 뭐 해가지고 물론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제는 많은 국가들이 일본에서도 한 명 네. 의심돼서 네. 검사 진행 중이더라고요. 네. 네. 일단 홍콩도 나왔고 음. 홍콩이 홍콩이 나왔으면 그러니까 한 명이 나왔으면 한 명이 디텍트 됐을 때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한 군 정도 지역사회 감염에 한 군 정도가 감염됐을 때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건 갖고 왜 난리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경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시간 문제겠죠. 시간 문제. 시간 문제겠죠. 이 말이 좀 안 맞았으면 시간의 좋겠지만. 문제고 네, 그렇겠네요. 안 왔으면 안 좋겠지만 왔으면 좋겠지만 네. 대비를 해야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오미크론이 네. 왜 그러냐 봤어요. 이제 처음에 유전자 분석했더니 델타가 스파이크 프로테인에서 한 16개쯤 변이가 됐는데 이거는 스파이크 프로테인에서 한 32개, 그보다 2배 많은 32개가 됐다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때는 유전체 분석을 아직 절반 정도 하지 않았을 때 그 정도 나온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 대학의
롬의 밤비노 대학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대학 연구팀이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죠. 일요일 한국 시간 일요일 밤에 공개를 했어요. 걔네가 한 60%를 넘게 그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스파이크 프로테인에서 무려 44개의 변이가 발견됐어요. 아주 빨개요. 그것도 어제가 며칠 12월 29일자 SBS 8시 뉴스 조동찬 거 보면 나와요. 아싸, 이제 진짜 SBS 맨이다. 월급 더 줘야 돼. 아무튼 그거 보면 그냥 이놈은 그냥 진짜 그리고 그 변이된 거를 독보적이네, 독보적. 시뻘겋게 표현했어요. 또 그 밤비노 연구팀이 뭐 왜 그래픽을 뭐, 또 빨갛게 했을까? 예쁘긴 해. 근데 빨간 게 좀 예쁘긴 해. 눈에 확 띄게. 그러면 이제 많이 변했으면 네. 특히 스파이크 프로테인은 우리 이제 뭐 우리 뽀얀거탑 청취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얘가 우리 몸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영역이잖아요. 네. 진짜 대단해. 그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의 로봇 같아요. 완전체 로봇. 얘네 지금 어디까지 발견됐냐면 얘네가 네. 딱 우리의 2개의 리셉터 수용체로 딱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용체만 막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개예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2개로 딱 달라붙어서 예를 들면 열쇠 2개를 꽂고 싹 돌리는 것처럼 딱 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갖고 있는 방어망에 문이 열려서 얘가 갖고 있는 RNA가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가고 이 RNA가 또 어떤 작동을 하고 또 작동을 하고 또 작동을 해서 여러 가지 한 100개 정도 작동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얘가 RNA가 당연히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증폭을 하죠. 증폭을 막 해가지고 이제 막 우리 몸에 여러 군데 막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몰루피라비르나 팍스로비드 같은 이 먹는 치료약은 네. 얘네가 딱 들어와서 이렇게 RNA가 증폭하는 그런 5개의 과정 중에 하나를 블록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조금 기전이 뭐 다른 건데 그런데 아무튼 네.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이렇게 딱 했을 때 열쇠를 꼽아서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맞는 모든 백신은 뭐냐면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얘네가 작동 못하게, 그러니까 열쇠가 우리 세포에 딱 들어오는 열쇠 구멍을 막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어떤 방식으로 막느냐? 네. 얘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맞는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안티바디라고 하는 거예요.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라고 하는데 네. 그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열쇠를 미리 딱 들어가요. 그러면 이놈이 갖고 있는 이 열쇠가 이미 딱 부착돼 있으니까 우리 세포가 들어갈 구멍에 못 들어가겠죠.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렸어. 열쇠 모양이. 그럼 기존에 맞는 안티바디는 원래 거랑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네. 안 껴주면 소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신의 회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네. 그런데 이제 다만 그렇다고 백신의 효과가 빵이 되느냐? 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신은 사실 그렇게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사실 이제 우리 면역은 항체만 있는 게, 항체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열쇠 구멍 막는 것처럼 들어왔을 때 뭐 T세포라는 놈이 있어요. 이 놈이 확 잡아먹어요. 들어온 놈. 우리 세포, 사실은 세포랑 결합한 놈을 확 잡아먹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있어. 그 밑에 이제 B세포라는 것도 있어요. 얘 놈은 지가 직접 잡는 걸 하기도 하지만 또 이게 항체를 만드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거대 세포, 그다음에 NK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중화항체는 여러 우리가 갖고 있는 면역 중에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근데 이 극히 일부를 우리는 타겟팅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타겟팅한 것과 다르게 좋게도 다른 면역까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설령 스파이크 프로테인 이 열쇠 꼬리는 회피해서 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른 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하고 상관없으니까 내 몸에 있는 것, 이 T세포나 이런 것들이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빵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컴퓨터 모델링을 해보니 T세포도 얘가 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오미크론은.
저는 그 문구를 읽을 때 네. 정말 개 짜증 났어요. 왜? 뭐야 이놈은? 정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mRNA 백신만 지금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화항체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인 네.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이 네. 중화항체는 mRNA 백신, 그러니까 파이자, 모더나의 택도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얀센은 아직 실험이 요즘 것까지는 제가 업데이트를 못 했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다른 거는 더 뛰어나요. 음. 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 모더나는 상보적인 관계가 좀 있거든요. 상보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어서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조합이 지금 가장 돌파 감염이나 네. 중증 환율이 제일 낮은 거 아니에요. 여러 네. 나라에서. 네. 물론 수가 많지가 않아서 이것까지 막 정밀하게 연구한 건 안 나왔을지언정. 우리나라 많겠다. 참고로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예요. 제가 원한 건 아니고. 정부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네. 교차 접종이. 아무튼 그런 그럼 상황이라서 지금 백신이 효과를 못 발휘할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움직임이 뭐냐면 네. 기존의 알파 D6 그러니까 우한 D614치 그다음에 베타 알파 델타까지는 지금 발빠르게 백신 제약회사들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네. 이게 오미크론 등장하는 유전체 오. 구조를 보자마자 오. 파이자, 모더나, 노바백스까지 아직 노바백스는 허가도 안 나왔지만 네. 노바백스 CEO까지 우리 오미크론용 백신 만들고 만들겠다 있어요? 바로 선언을 해봤어요. 내년에 나올 거라 막 이런 얘기 하던데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그 얘기가 또 한 구달인데 아 그래요? 내년에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노바백스도 그렇고 파이자, 모더나, mRNA 백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만든 거는 또 새로운 게 이 어떤 건지는 또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해서 우리 지금 백신 부작용 지금 했지만 네. 우리 정은경 청장님도 국회에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건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모든 부작용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검증돼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이게 아니다라고 섣불리 얘기하는 국내 일부 전문가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한 정보 브리핑에 등장해서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지금은. 네. 저도 물론 백신을 맞으라고 계속 주창해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 요즘 제 기사에 가장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조동찬은 백신 찬양론자. 아. 믿고 거른다 이거예요. 아무튼 근데 지금도 어쨌든 현대의학은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저의 방어 논리는 어쩔 수 없다. 현대의학은 나의 신앙이다. 어떻게 신앙이 그렇죠? 어떻게 네. 과학적으로만 에비던스로만 할 수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백신이 지금도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최선책이라고 생각해요. 최선책. 예. 네. 정답은 뭔지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계속 적극적으로 있겠죠? 알아보고 네. 정말 선제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건 분명히 완벽하게 모든 부작용을 검증하고 나온 백신이 아닌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오미크론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또 이제 걱정이네. 이제는 우리가 백신 회사 지금 뭐냐면 2번 맞으면 끝난다면서요. 네. 3번 맞으면 끝난대요 이제. 네. 이거 미국 CDC하고 영국 보건국이 했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웃기지 마, 거짓말하지 마. 3번이면 끝나? 웃기고 앉았네. 4번 맞으라고 할 거고 5번 맞으라고 할 거잖아 니네. 또 끝나고 내년 한 4, 5월 달에 4번 맞으면 끝납니다 할 거잖아.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한 번 더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 있다 또 맞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하지. 어따 대고 지금 이거 제가 누구보다도 백신 맞으시라고 많이 보도한 사람도 나도 안 믿기는데 그거를 그따위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스터샷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정확하게 정해지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5개월 지나면 부스터샷 맞게 할 것이다. 플러스 1개월의 유효 기간은 있다. 6개월인 거죠, 그러니까. 네, 6개월인데. 네. 일단 이제 생각해 볼게. 일단 오미크론 백신이 어차피 내년에 나오면
바로 맞을 거냐 말 거냐 또 고민이에요. 그거는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은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금 그랬죠. 미국 NIH 보건연구원국장이 지금껏 3번 맞으면 된다. 오미크론도 막을 수 있다라고 했고 앤소니 파우치는 어떻게 확신하죠? 미국 CDC 그러니까 똑같은 국의 수장이 다르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요 워싱턴 특파원 김윤수 기자가 그걸 했는데 저는 근데 뭐냐면 네. 그 미국 보건국장의 말하는 태도가 너무 얄미웠어요. 그러니까 파우치는 아니었어요. 파우치는 말하는 태도가 진중했는데 그 보건국의 그분이 나중에 보세요. 어제 이것도 월요일째 11월 29일 SBS 8뉴스 김윤수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면 전 그걸 보고 이제 너무나 화가 나. 어떻게 저렇게 조금 건성으로 야 걱정하지 너무 마. 다 돼. 이런 너무 느낌이었어요. 장난식으로 네, 네. 지금 이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전쟁통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 자체로 신뢰가 안 가는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이 얘기는 이 얘기더라고. 뭐 다른 농담한다면 그건 아니라 이 얘기를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영어가 딸려서 그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야? 그 사람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물론 일단 제가 영어가 딸려서 저만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네. 한번 영어 우리 뽀얀거탑 청취자분들 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분 앤소니 파우치 말고 다른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영어 뉘앙스가 어떤 건지 나중에 보시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랬는데 어쨌든 네. 그래요. 오미크론에 대한 답은 현재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부터작 급한 건 뭐냐면 이 델타 변이 특히 우리나라 국한하면 이 델타 변이 사망자가 늘고 있어요. 어디서? 60세 이상에서요. 우리 지금 사망자 95%가 60세 이상입니다. 네. 물론 2번 맞아서 효과 없는데 왜 3번 맞으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지금 예방 백신 2번 맞은 분들이 지금은 위중증 많이 되는데 지금 11월 셋째 주 기준으로 계산해도 중증 사망 예방률은 80%가 나와요.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90% 이상이던 게 80%대로 떨어지니까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40명, 50명대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한 50%로 떨어지면 100명, 200명 넘을 겁니다. 네.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인정합니다. 다 6개월 간다는 거 현대의학의 그 장밋빛 희망 틀렸습니다. 현대의학 틀렸습니다. 저의 신앙인 현대의학이 백신 2번 맞으면 6개월 이상은 사망 예방 효과 있다라고 그것도 95%의 확률로 했다는 현대의학의 말은 틀린 거 맞아요. 맞는데 완전히 꽝이냐? 아니에요. 지금 11월 셋째 주 사망자 느는 시점에서 다시 계산해봐도 네. 그것도 낮게 잡아서 80%입니다. 예를 들면 그거를 뭐 78점 몇 퍼센트를 75로 계산하고 막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중증화율이 낮아지고 60세 이상의 사망자가 줄어들 게 하루에 몇십 명이 한 달이면 몇백 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냐면 우리 어르신들 몇백 명 목숨이 달린 문제라서 계속 60세 이상 고령층은 부스터샷 맞으라고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저도 설득당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저한테 해서 설명을 해서 저도 설득을 당해서 아이고 그렇게 보도해야겠네요. 진짜로 우리 몇백 명의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요. 제가 무슨 의학 전문 기자가 이런 걸 자료가 어디서 납니까? 다 어디서 주워 듣는 거지. 주워 듣는 건데 그래도 SBS 정도면 저희 정도면 네.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주워 들어요. 진짜예요. 나 왜 웃었지?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네. 공감하니까 웃는 거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감하면 웃을 수 있다니까. 네? 아니 주워 듣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 그리고 또 저는 뭐냐면 50세 미만에 지금 우리 방역 6개월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유일아 씨와 저하고는 49세 미만 같은 카테고리예요. 되게 좋아하신다. 같은 카테고리는 6개월에 5+1이니까 6개월 있다가 맞아야 부터샷을 되는데. 하는 건데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반대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SBS 지치가 저 보도 만약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하더라도 SBS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 반대하세요? 우리는 이건 보도국이 전반적인 전문가와
방역 당국의 생각을 종합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은 50세 미만은 2번 맞고 사망자가 늘지 않아요. 전혀 지금 우리나라 사망자 느는 거에 50세 미만은 기여하지 않아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지금 부스터샷의 효과가 진짜로 다양한 변이와 다양한 거를 더 해주겠다는 근거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아주 백신학회 우리나라 국내 최고 전문가들도 아주 치열하게 디베이트를 하는데 양쪽에서 싸우세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런 근거를 제가 속한 단톡방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열심히 그걸 보고서 대부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제가 물어봐.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럼 이게 그쪽이 설명을 해주세요. 네. 또 이렇게 이거 이해 안 돼. 이거 무슨 뜻인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은 아니 49세 미만은 부스터샷 급하지 않은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게 됐어요. 급하지 않아서. 네. 급하다면 양보해서라도 50대는 그래도 사망자가 좀 있으니까 네. 50대 이상까지는 지금 올겨울을 나는데 중요하니까 이건 오미크론과 별개로 그래서 지금 백신을 추가 접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말씀드린 거. 저는 제가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완전히 설득당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 기자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언제 맞았는지 따지면 60세 이상 무조건 지금 부스터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예, 올겨울 나기 위해서. 네. 올겨울 나기 위해서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젊은 18세에서 49세 이제 젊은 중간 계층 나이의 사람들은 부스터샷을 맞게 해서 한 달 뒤에는 백신 패스에 적용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있었는데요. 네. 맞아야 되죠. 이제 제조를 이렇게 했으니까 맞아야 되는데 이제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이게 좀 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정부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내 입장만 생각했어요. 철 들었다. 네. 뭐 내 입장만 생각하기도 뭐 버겁지. 근데 지금은 저 사람 입장이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요. 그것도 자주 생각하진 않아요. 아주 가끔. 일단 부스터샷을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이 부스터샷을 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력은 방역 패스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지나면 떨어지는 건 확인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떨어지는 게 중앙체는 떨어지는데 전반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냐는 되게 디베이트가 있고. 그리고 중앙체가 부스터샷으로 중앙체가 느는 건 확인됐지만 전반적인 면역력, 그러니까 중앙체는 전체 면역력의 코로나 면역력의 아주 부분일 뿐입니다. 지금 중앙체 양이 어떻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지금은 어떤 논문도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중앙체는 극히 일부분. 예를 들면 중앙체가 많다고 면역력이 높다 할 수 없고 중앙체가 낮다고 면역력이 낮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물론 일부분이라도 많으면 좋겠죠. 네. 적은 것보다 많은 건 좋겠지만 그것 갖고 절대로 예를 들면 제가 손이 고와요. 손이 고운 걸 갖고 조동찬은 얼굴과 모든 전신이 고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손이라도 고운 건 좋겠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손이 고운 건 네, 좋은 거니까 중앙체가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네. 중앙체가 많은 것 갖고 전체 면역력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대의학이 지금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중앙체 갖고 당신 괜찮아 안 괜찮아 하는 지표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한 게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6개월로 측정을 해놨는데 다른 나라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3개월로 부스터샷을 당긴 기간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 나라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영국이 지금 3개월로 당겼는데 어때요? 영국도 역시 주 타겟은 60대 이상 고령자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가 하기에 백신 하나의 정책이거든요. 사회 하는 것.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정부 측에서 입장에 생각한 거예요. 만약 60대 이상, 50대 이상만 부스터샷을 얘기하면 54세 미만 우리는 끝인가 보다. 우리는 괜찮은가 보다라는 이미 이 인식을 줄 수 있잖아요. 네. 아마 그 리스크를 줄이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리고 어차피 이거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긴 하지만 논란이니까 어차피 논란이고 괜히 쓸데없이 40세 미만, 50세 미만 저와 유일한 아나운서 같이 속해 있는 50대 미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안 맞아도 되나 보다. 괜찮다. 우리 끝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방심의 여지를 조장할 가능성 때문에 저는 한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다시 네. 우리 오미크론으로 돌아가서 오미크론 그럼 이제
되게 싫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근데 2주 있다가 3주 있다가는 제가 좀 더 즐거운 뉴스를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일단 얘가 지난주 월요일 날 나온 기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훨씬 더 일찍부터 퍼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11월 그러니까 첫째 초순서부터 환자가 급증합니다. 급증하면 보통 사망자도 그거보다 뒤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현재까지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중증 환자는 그나마 좀 많이 확산되진 않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네. 제가 그렇게 안 나봐요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예. 왜냐하면 큰일 나요. 그 전 세계도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걸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는 대답할 수 없어요. 아니 나는 더 희망적인 얘기를 들어보는 아니, 해서 물어봤지. 제가 지금 맨날 하는 게 우리 그 이현 선배 계지만 이 네. 보도국에서 항상 저한테 하는 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왜 대답 못할까요? 조동찬이 얘기할 수 있으면 그렇네. 지금 현재에서 알겠어요. 근데 현재 지금 상황인데요? 현재에서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럼 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말 아니 그럼 빼세요. 확실하게 해야지. 그럼 빼세요. 그러면 그랑 똑같아. 이재명이 돼요? 윤석열이 돼요? 물어보면 지금 뭐라 이러면 그럼 하지 마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할 수 없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있고 뭐하고 이런 관점에서 이 코로나 뉴스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된다 안 된다라고 알겠어요. 단정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네. 뭐 안 하는 수밖에 그럼 아주 없고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 예. 지금 상황 어떤가요? 그럼 똑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네. 뭐 대통령 누가 될 거냐? 음. 아직 몰라요. 근데 왜요? 이거랑 똑같은 논리다. 대통령 누가 된대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 영역도 아니지만 그런 식의 논리라면 네. 저는 제가 지금 다른 분들에게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대통령 여론조사 왜 합니까? 여론조사 확실합니까? 아니 여론조사일 뿐이지. 이것도 해요. 확실하지 않지만 그냥 네. 지금 상황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네. 하지 말아요? 아니 그럼 뭐 보도 가치가 있냐? 여론조사 그럼 보도 가치가 있어요? 그럼.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되셨죠. 제가 왜냐면 이거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왜 확실하지 않은데 뭐하냐. 그 확실하지 않은데 왜 여론조사 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분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앞으로 변수가 어떤 건지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분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왜 2, 3주를 얘기했냐면 네. 지금 어쨌든 지금 정황은 얘가 치명률이 높으면 분명히 사망률도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안 올라가고 있어. 안 올라가고 지금까지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률은 좀 더 늦게 올라간다고. 근데 그래서 좀 더 늦게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와서 괜찮다라고 하면 그건 말씀 못 드린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2, 3주 후면 즐거운 뉴스를 말씀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네. 그리고 여러 정황들이 나와서 오늘 어제죠. 앤서니 파우치도 그랬죠. 오미크론이 위중증이 위험하다는 증거가 지금 현재까지는 안 보인다. 웬만하면 그런 말 안 해요. 거기에 있는 수장은. 우리 방역당국은 어떤 말도 안 하잖아요. 그렇네. 미국도 똑같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약간의 근거는 있나 그렇죠. 봐요. 그들이 공개하진 않지만 지금 뉘앙스는 봐야 되죠. 델타 때는 아예 언급도 안 했어요. 델타 때는 오히려 이거 높아 보인다. 높아 보인다고 했지. 반대로 안심되는 얘기를 섣불리 하지 않아 왔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뭐냐면 또 하나가 뭐냐면 영국도 네. 상당수 최근에 증가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대충 이걸 짬으로 해보면 오미크론이 들어온 시기 같아 보여요. 증가했어요 막. 왜냐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 증가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검사 올해- 안 해봤나 그러면? 검사요? 바이러스 종류 뭔지?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지난주 월요일 날이 첫이었어요. 그러면 이럴 동안 여론조사 이제 대통령 누군지 결정됐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성격이 좀 급해갖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결론만 막 듣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론조사 대통령 누구 됐는지 왜 안 물어보세요? 다른 기자들한테. 제가 평소에도 너무나 이게 많이 겪는 일이라서 예.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흔한 제가 이제 오류를 범했네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아버님이
어떤 사업을 가게를 차렸대요. 네. 잘 되셔서 돈 완전 버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지난 급해서 월요일 그랬다고. 하는데 영국이 다 난 유럽했냐? 지난주 월요일이 전 세계 첫 보고였다면 남아공에서 네. 우리 이제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짐작해 보면 짐작이죠. 그래서 제가 짐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갑자기 어떤 패턴의 변화가 오는 건 변수 때문일 거거든요. 갑자기 환자가 증가했어요, 영국이. 그 변수를 영국의 학자들은 이거는 이제 제가 추측한 게 아니라 영국의 학자들이 추측해서 써놓은 글을 제가 읽은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때문일 것 같은데 보니까 그때 입원율과 사망률이 계속 변함이 없어요. 확진자 늘었는데. 네. 그러니까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낮아지고 음. 수도 그대로 낮은 상태로 돼요. 그러면 걔네가 오미크론이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일단 오미크론이라는 정황은 있어요. 변수가 있으니까 전파력이 센 놈이니까. 근데 아직 확증은 없어요. 확증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감히 어떤 꿈을 꿀 수 있냐면 네. 오미크론 네가 좀 빨리 와줘라. 라고 꿈을 근데 아직은 뭐냐면 아직은 정체가 안 밝혀졌으니까 모르는 놈인데 확실하게 안전한 놈인지 좋은 놈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약을 먹을 수 없는 약은 뭐냐면 모르는 약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약은 딱 집안에 있다. 이게 뭐 하는 약인지 모른다. 그럼 버리는 게 맞아요. 위험성이 확인 안 된 거는 무조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안전성이 확인된 거 안 된 거는 이것도 똑같아요. 의약품에서 원칙은. 얘가 어떤 놈인지 확인되지 않으니까 일단 철저히 막아야죠. 철저히 막아야죠. 근데 철저히 막는다고 꼭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만 얘가 만약 전파력은 세면서 치명률이 치명률이 진짜 낮으면 일반 독감이 아니라 일반 감기만 갖다 준다면 그러면 델타를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다 지가 없애버리고 더 점령한 다음에 점령한 다음에 치명률은 낮으니까 낮아버리면 우리가 더 안전하게 걸려도 좀 안심할 수 그러게요. 있고 생활할 수 그러면 있다. 일반 감기처럼 돼버리면 우리 그 시나리오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냥 조동찬의 그냥 꿈. 야 이거를 무조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다른 수단을 써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안 될까요? 다 같이 오미크론이 그런 진짜 시나리오가 아예 생길 치명률 수가 있네. 없도록 치명률 낮은 놈으로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이제 반대가 된다면 네. 그러면 시진핑으로 이름을 지을 걸 그랬네. 그게 좋은 바이러스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면. 아니 근데 이제 아직은 아니고 이건 이제 정말 제가 지금 뭐 가정이죠. 이건 네. 뭐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가정이 반대가 된다면 되면 얘가 이렇게 전파력을 빠는데 델타 변이와 동일한 치명률을 가지면 네. 이건 빠른 만큼 재앙이 됩니다. 아 걱정이다. 빠른 만큼. 예를 들면 얘가 4배 빠르다고 쳐요. 네. 지금 최대 4배에서 5배 빠르다고 치는데 어. 4배 정도 빠른데 치명률이 2분의 1 정도밖에 만 낮아도 똑같습니다. 똑같네. 결과는. 네. 맞잖아요. 4배 빠른데 그렇죠. 4배 많이 걸리는데 절반을 죽이면 똑같은 거죠. 폐해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팍 낮아줘야 돼요. 곱하기 4를 해도 전혀 그냥 도움이 안 되도록 치명률의 증가가 아니라 팍 하나도 손색이 안 되도록 제발 그런 놈이길 바라는데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백신 그렇게 개발해야 되면 이제 되고 백신 맞아야 되나, 정책 부작용해야 지금 되나. 우리 오늘 제가 할 먹는 치료약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다 새롭게 점검해야겠네요. 새롭게 점검해야 되는 또 다른 코로나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막 어질러진 방 열심히 다 청소했는데 딱 이제 끝이겠자고 그다음 방문을 열었더니 복도도 막 청소할 게 잔뜩 많고 막 이런 시작도 안 상황. 했어. 그런 갑자기 상황일지 드는 아니면 생각인데 우리가 정년퇴직하는 동안 뽀얀거탑을 계속 30년 40년 동안 코로나 얘기만 하고 있진 않겠지? 그럼요. 사실 이번 뽀얀 거탑은 사실 그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근데 원래 제가 그린 뉴스를 일요일에 하려고 했는데 일요일날 역대 사망자가 가장 높았어요. 네. 그래갖고 그린 어땠어요? 뉴스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 뉴스로 바꾸는 바람에 네. 그랬는데 이제 그린 뉴스도 하고 막 저 왜 그린 뉴스 안 해? 저 그림에 조회가 있어요.
그림 뉴스가 뭐야, 근데 선배님? 아까 그림에 관한 뉴스. 그래? 예. 그런 거 하려고 그랬다고? 예, 그럼요. 뭐 그래요. 힌트 얘기해드리면 클림트, 벨베데르 뭐 이런. 왜? 그게 의학이랑 뭔 상관일까? 제가 의학이랑 상관인 게 아니라 제가 그림에 조예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림 아, 뉴스를- 지금 농담했는데 내가 못 농담 알아듣고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색하고 이현식 선배가 그런 거예요? 클래식 프로그램의 해설자로 전문가로 방송을 그렇죠. 너무 하셨잖아요.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아 보여서 지금 따라했는데 그게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네. 농담이었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현재는 안전한지 어떤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요소를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더했고 제가 이제 네. 긍정적인 거로 하는 건 너무나 이게 정말 제가 음. 말씀드린 처음에 그 구조를 보면서 개짜증이 났다고요. 개짜증이 났는데 아프리카 대통령들이 마일드한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한다. 그리고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발 환자 늘더라도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죽는 사람이 없게 되는 네. 그런 세상 정말로 왔으면 좋겠다. 음. 그런 마음에서 한 거지. 아직은 네.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이 보이는 것도 알겠습니다. 사실이니까. 예. 새로운 오미크론이라는 놈이 등장을 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뽀얀거탑에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직 어떤 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정말 선배님 말대로 희망적인 쪽으로 흘러간다면 네.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그렇게요. 네. 얘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을 하루에 몇십 명씩 목숨을 앗아가는 델타를 델타보다 일단 분명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파력이 세니까 네. 압도할 것 같아요. 근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이놈은 그냥 정말 순하기를. 진짜 기도를 하고 싶다 약간. 정말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우리 다 같이 이제 뭐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 잡아가지고 천지신명한테 네. 다 빌어야 되네 이거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오랫동안 지켜봐야지 또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자, TOWR@sbs.co.kr로 또 궁금한 거 많이 보내주십시오. 선배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